안녕하십니까. 저는 닷소 시스템에서 VR, AR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 기술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B2B 저희 산업계에서 어떻게 VR, AR로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간단한 회사 소개와 그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즉 VR, AR의 가장 기본이 되는 3D 테크놀로지, 즉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정의와 의미, 그리고 현재 현황,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있었던 레슨런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VR, AR을 적용해야 하는지에는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닷소 시스템도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다양한 여러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퀘스천과 앤서에 답변을 하거나 피플과 피플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과 비슷하게 버추얼과 리얼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 중에서 B2B, 저희의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약 2만 명의 열정적인 직원이 27만 고객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3D 제품들의 설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 3D를 기반으로 VR이나 AR이 구성돼야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3D 중심의 회사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981년도에 처음 3D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서 1989년에 DMU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그다음에 1999년에 PLM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부품 단위의 3D에서부터 도시 단위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전체 3D를 구성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인체를 중심으로 한 분자 단위의 모델링, 그리고 인체를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는 거의 모든 버추얼 상황의 일들을 리얼 현실 세계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D 테크놀로지, 즉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3D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실제 VR이나 AR에 있어서 3D라고 하는 그 단순한 표현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좀 있으실 겁니다. 즉 이제는 3D와 버추얼 트윈, 혹시 디지털 트윈을 구별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3D는 단순히 외형 중심의 여전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그리고 나이트하고 빠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의 특성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VR, AR로 실제 밸류나 베니핏을 얻으려면 그만큼 현실에 가까운 동일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만 더 큰 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3D 기술이 이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합쳐져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점점 더 정밀하고 정합도가 높은 형태로 진화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정의는 이미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처음에 가상현실이 나왔고, 그 이후로 증강현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이제 100% 컴퓨터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현실과 결합해서 움직이느냐의 차이가 있으실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일반적인 주요 기술 요소로는 자율성, 상호작용, 그리고 현존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상업용에서 들어가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마지막 재원 부분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역시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의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실제 현존감이라는 걸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현존감은 이제 뇌가 실제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호작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같은 산업계에서도 이제 상호작용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발생하면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상 경험 또한 역시 얼마나 더 진짜 현실과 리얼하게, 제가 지금 비록 가상에 있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로 인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까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가상 경험이 중요하냐면, 현재 저희가 이제 B2B 비즈니스에서는 실제로 원거리에서 이제 상품을 거래하거나 상품을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경험에 의한 어느 정도의 경험을 흡수해야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현실에 다시 거꾸로 반영을 하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요 네 가지가 저희 특히 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콘텐츠들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뷰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락처럼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야 되는 산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모델이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되고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산업이 안에 있던 가상이 밖으로 나와서 산업화가 되고 사업화된 것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산업계에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베니핏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베니핏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존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VR, AR이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느냐,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VR, AR을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3D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시스템들로 VR을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일단 밸류의 단절로 인해서 VR, AR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어떤 설계 시스템이든 아니면 설계를 하는 플랫폼 내에서 설계와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 플랫폼 내에서 안에 VR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전체 프로덕트의 흐름 속에서 VR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지, VR이 어떤 하나의 별도의 시스템이거나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를 했을 경우에 그때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R이라는 것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도 저희가 어떤 생산을 하는 그 과정 내에서 VR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마케팅까지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VR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VR이 프로덕트 마지막 단계에서 광고용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 폐해는 저희가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VR이라는 것을 구성한다는 건 콘텐츠를 의미하는 거고, 그 콘텐츠의 밸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가상과 현실을 연계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들이 가장 좋은 VR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VR은 어디다 사용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게임, 방송, 콘텐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연구, 교육, 훈련 쪽이고요. 의료 쪽,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이제 급속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는 이제 VR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더 확대해서 사용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의사 교환을 하고 그 의사 교환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에서 제외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조에 대한 분야 전체 내에서 이렇게 5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앞으로 더 강화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A부터 Z까지 쭉 생산 활동 내에서 VR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 현장감을 높이고 신속한 작업 속도를 더 내고 그다음에 경험을 축적해서 그 경험이 나중에 새로 입사하거나 신입 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 의욕을 증대시킨다거나 하는 마케팅들을 이제 추진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효율을 증대하는 그런 분야들을 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R 기술에 지금 산업계에서 활용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한 6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라이브 모델링과 퍼스널 밸리데이션 그리고 VR 디자인 리뷰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세션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링 솔루션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의사결정 솔루션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이너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VR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퍼스널 밸리데이션은 디자인 단계든지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더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뭐 보통 개인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 내에서 판단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서 이것도 역시 모든 프로덕트 생산 단계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안에 VR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 있는 형태여야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실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콘텐츠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엔지니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플랫폼과 같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저런 데이터들, 설계 데이터들의 실제 2D 도면 혹은 카탈로그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제품의 사양 정보들도 플랫폼 내에서는 VR과 함께 볼 수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VR이 이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닌 설계나 아니면 제작 그리고 검토 이 단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랬을 때 가장 높은 밸류를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B2B 즉 인더스트리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VR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주문하거나 하신 분들, 즉 바이어들과 협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좀 더 마케팅적인 요소가 포함돼서 VR을 활용하시거나 AR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화면에서 발주처들과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꼭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실제 VR이나 AR 시스템의 경우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 조건을 거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목적별로 해서 아주 라이트한 VR부터 굉장히 헤비한 VR 이렇게까지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너무 부담감들을 느끼시는데 그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밸류가 있는 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VR의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어들하고의 협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서는 지방과 서울, 그다음에 해외와 국내 이런 경계가 있지만 실제 VR을 사용하는 글로벌적인 환경 내에서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는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발주처들과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계를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한다거나 제작을 여러 회사가 나눠서 할 때 그럴 때도 역시 VR을 보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기능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트 같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이제 사용하거나 제작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서도 이제 VR 같은 경우를 마케팅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의 그 제품들을 저희 나라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보고 그 디스플레이 된 것을 설계 단계에 저희가 요트를 이제 수리하거나 아니면 정비할 때 바로 요트의 모형에 이제 집어넣어서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VR로 확인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요트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밖으로 현실 세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켓, 요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마켓들을 VR로 구현하고 그 VR 구현된 것들을 이제 다시 저희가 판매하고 하는 정비하고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매니팩처링인데요. 매니팩처링은 이제 사실은 라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요즘 라인을 최적화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2D 베이스로 이제 라인을 계획한다거나 생산 라인을 계획한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실제 라인을 생산하고 그 라인과 사람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기계가 움직일 때의 안전성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VR을 접목하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VR의 경우에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즉 작은 오브젝트 하나를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점점 커서 있는 대형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볼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VR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는 것과 컴퓨터 화면상에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의 차이는 실제로는 콘텐츠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시고요. 뷰잉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VR을 접근하실 때 좀 더 현실에 가깝고 그다음에 밸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실제 VR을 테스트를 해보면 뭐 한 68m, 70m 되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 VR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컴퓨터 밖에서 보는 거의 차이를 엄청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 특히 세이프티나 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마케팅 분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쪽에서 VR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마케팅 VR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띠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케팅은 화려한 걸로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마케팅은 이제 자동차의 겉면을 보여주거나 자동차의 색상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는 더 이상 밸류를 전달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자동차의 부품을 산다거나 자동차 엔진의 어떤 특정한 부품을 산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 해외로 더 이상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VR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AR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산업계 핵심이 돼가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이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는 걸로는 더 이상 VR의 가치를 찾으실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10년 동안 콘텐츠를 해보면서 많이 아시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는 저 안에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정보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플랫폼과 함께 연동돼서 실제 아주 다양한 디테일한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화두에 던졌던 3D, 단순 3D가 아닌 이제는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VR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VR은 이제 더 이상 정적인 형태로는 밸류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요소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열 시뮬레이션, 바람 시뮬레이션, 풍향의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저렇게 동력학적인 것들. 이제는 더 B2B이기 때문에 동력학적인 요소들과 기구학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케팅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실제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케팅의 핵심은 트러스트입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그 VR은 그냥 재미있는 만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케팅 자체의 전략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지금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